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임명된 후 테헤란에서는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공격이 멈출 때까지 전쟁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가들을 공격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의 경제적 여파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세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 전쟁 10일째의 주요 결과를 다루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핵심 소식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심 권력기관들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모주타바 하메네이 주변으로 빠르게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살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선출되어 국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미 충성을 맹세했고 새로운 지도자의 모든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주타바 자신은 강경한 급진 노선의 지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모주타바의 임명을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주타바의 부상이 그의 아버지의 강경 정책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란의 새 지도자 선출을 축하한 유일한 인물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그는 하메네이에게 편지를 보내 모스크바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표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기다려서 지켜보셔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드슈타부에 대한 소식은 다른 소식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정치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월요일에 만나 전략적 석유 비축분의 공동 방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폭락한 반면 원유 선물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전쟁에 비하면 유가 상승은 아주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가 급등에 당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바보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료 공급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긴장 속에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해외 파트너들과 런던이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월요일부터 모든 대학과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의 9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파묘 생산국으로서 B50 연료 생산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절반이 파묘 기반 바이오 디젤이고 나머지는 일반 디젤입니다. 즉, 혼합 연료입니다. 중국은 정유업체들에게 새로운 연료 수출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미 합의된 공급도 취소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세르비아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했고 유사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전쟁의 세계적 영향 전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란의 고위 관리는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페르시아만을 따라 위치한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카말 하라지,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사무실의 외교 정책 고문으로 현재로서는 외교적 조치를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오직 경제적 손실로만 끝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이 전 세계를 빈곤과 인플레이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쟁은 실제로 확산 중입니다. 터키 국방부는 나토 방공 시스템이 두 번째 이란 탄도미사일을 터키 영공에 진입했을 때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요격과 야간 공습을 보고했습니다. 그중 바레인은 이란 무인기의 주거 지역 공격으로 최소 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국영 석유 회사는 이란의 공격과 작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자국 외교관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즉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 첫날 학교에 대한 공격에 관한 새로운 세부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미국이 최소 168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이란 초등학교 공격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상들이 미국의 공습이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해군 기지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듯 보인 후에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저는 위성 사진을 일부러 첨부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학교가 실제로 군사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란 자체에서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이란 고위 관리는 갈등이 즉각적으로 종식될 전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석유 및 연료 저장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리는 에너지 분야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그 관리는 지역 내 석유 및 가스 시설의 추가적인 작동 중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월요일에 이란이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국민들은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호주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에 참가하던 중 호텔에서 탈출한 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나라의 현지 당국에 이미 이란을 떠난 이란인들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시간입니다. 트럼프와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이 거의 50센트, 즉 약 17%나 올랐다는 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휘발유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소수당 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에게 미국 전략 석유 비축유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휘발유를 위한 석유 비축분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7번째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6세의 미 육군 하사 벤자민 페닝턴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부상을 입은 지 일주일 만인 일요일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구독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